안녕하십니까. 윤여상TV 세상만사입니다. 지금 의료 현장이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난무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 제가 생각하는 이 의료 현장 혼란스러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대통령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윤 대통령은 의료계획의 당위성,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것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고 그동안에 37회에 걸쳐서 의료인과 정부의 대화가 있어 왔었으며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의료인들에게 증원 가능한 의대생의 규모를 알려달라 얘기를 했는데도 지금 답이 없는 상태이다. 그런데 정부 입장은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는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방치해왔던 이 의료 계획을 착수하려고 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정부는 항상 열린 자세를 가지고 의료인들이 더 좋은 안을 제시한다면 같이 검토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부터 의대생 입학정으로 층으로 모집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의대생과 전공의가 휴학하거나 파업 중에 있어요. 그 정부는 비상 의료 체계를 운영해서 대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게 장기화됨에 따라서 정부가 의료인들의 답을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서 이제 행동에 나섰듯이 국민들도 이러한 그 의료계의 혼란 상황을 더 이상 기다리기가 불편하고 불안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늦어도 올해 연말까지는 해결이 되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대통령은 의료계획이 다수의 국민을 위한다는 확실한 소신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수 계층에서 반대한다 할지라도 그 혜택이 다수에게 돌아간다면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죠. 그런데 모든 계획에는 반드시 저항하는 그런 그룹이 있습니다. 현재 권리를 포기하는 계층에서는 상실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은 자기가 소유하는 물건을 얻었을 때보다 그것을 상실했을 때 더 소중함을 느끼게 됩니다. 특권도 여기 마찬가지로 해당이 됩니다. 특정한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투자했을 때 그것을 포기하는 것은 큰 상실감을 느끼게 되게 됩니다. 그렇다 해도 정치 지도자가 내건 정책이 초기에 반대에 부딪혔으나 그것을 극복하고 성공한 사례도 많이 있어요. 많은 조직에서 개혁의 어려움을 성공적으로 헤쳐나간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공은 조직 구조, 초기 어려움이 지나면 희망스러운 미래가 있다는 것을 느낄 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지도자의 역할은 희망을 주는 그런 역할이 중요합니다. 바로 여기에 오늘의 의료 현장의 혼란을 해결하는 하나의 단서가 보입니다. 지금 의료 현장의 혼란스러움을 수습하는 데 있어서 인도의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마하트마 간디의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디가 주창한 그 비폭력운동, 이것이 초기에는 인도인 사이에서도 반대가 많이 있었어요. 아니 독립운동하는데 총칼 가지고 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비폭력운동 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얘기였죠. 그런데 간디가 생각한 비폭력운동은 단식투쟁이나 평화적 시위, 또 영국인들의 정책에 대한 불순종 이런 게 포함되어 있었죠. 그리고 그 식민 통치의 도덕성 이걸 강조했어요. 이게 도덕성에 어긋난다는 것이죠.
이러한 그의 메시지는 다수의 인도인들에게 공감을 느끼게 했고 영국 통치에 맞서서 단결하도록 공언시켰습니다. 간디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이 점차 추진력을 얻어가고 국제적인 지원도 얻게 됐어요. 그래서 1947년에 인도가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 의료인들 이 개혁 문제도 정부의 정책을 강압적으로 받아들여라 이렇게 해서는 답이 없습니다. 옛날에 독재 정권 같은 거 됐죠. 그런데 지금 민주화 시대에 이것이 참 불가능하죠. 지금 의료인들 의료 개혁 문제도 정부의 정책을 강압적으로 받아들여라 이렇게 해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이 과거 독재 정권 시대에는 뭐 가능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민주화 시대에 그것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의료인들이 정부가 국가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이 과업에 같이 동참해 달라. 그래서 같이 국가 발전에 기여하자. 이런 도덕성을 강조하는 것이 여기에 문제의 실마리가 실마리를 풀어갈 수 있게 됩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 기관이죠. 여기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조사 대상자의 75%가 정부의 의료 개혁안을 찬성하고 있어요. 이걸 바탕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의료인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의료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그런 안도 도출해 내야 돼요. 지난번 기자회견 때 제가 주목하는 대목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의료 계획이 필수적이다. 지역 균형 발전, 이게 참 필요한 과제입니다. 나라의 앞날을 위해서 반드시 이걸 해결해야 될 과제인데 여기에 의료 계획이 필수한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그 국토 균형 발전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과연 이것이 지금 정부에 마련돼 있을까? 제가 좀 회의적이에요. 왜냐하면 지난 연초에 그 대통령 기자회견 때 저출생 문제를 언급했어요. 그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저출생부를 만들겠다. 저는 그 말 듣고서 이거 저출생 문제 해결 안 된다. 그렇게 혼자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건 어느 부처에서 혼자 할 그 사람이 아니거든요. 나라의 문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접근할 때 그때 가능한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국토 균형 발전 문제도 똑같아요. 그 각 분야를 꿰뚫어보는 그런 안목이 있는 사람이 이걸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과연 지금 정부에 그런 인물이 있을까? 제가 좀 우려가 됩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의료 개혁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필수적이라면 그런 균형 발전 방안이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균형 발전 방안이라는 것이 나라의 틀을 바꾸는 방대한 작업이에요. 지역에 필요한 산업을 육성하는 산업 정책이 있어야겠고 지역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발전하고 이것이 다시 대기업과 연결해서 일자리 창출을 원활하게 하는 그런 구조.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생산자의 근접한 시장에서 거래되고 그럼으로써 유통비용이 축소돼서 소비자들이 보다 싼 가격에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유통구조 개선과도 직결됩니다. 건강한 지역에 인구가 골고루 분포돼서 주택 문제가 더 해결되죠. 그래서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것은 산업정책, 고용정책, 주택정책, 유통구조 개선 정책 다 연결되어 있어요. 저출생 문제도 여기 또 같이 연결됩니다. 지금부터 앞으로 수작 동안 이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동안에 뭐 많이 해온 게 있을 거예요. 정부에서. 그것을 종합하기만 하면 됩니다. 과연 누가 이것을 할 것인가? 지금
각 분야가 상당히 세분화되고 전문화돼 가고 있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자기 분야는 잘 알지만 그거 벗어나면 다른 건 또 몰라요. 그래서 여러 분야를 종합적으로 연기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평소에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걱정해 온 사람, 그런 사람을 찾아내서 말하자면 TF팀을 만들어서 맡겨서 그 안을 도출하게 하고, 그가 이 안을 가지고 의료인들과 대화를 해서 그 의료인들이 정부가 그렇게까지 한다면 우리가 같이 협조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럼 우리가 이 정도까지는 양보하겠다. 그렇게 문제가 풀리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 방안, 그것도 아주 감동적인 그런 방안을 누가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참조할 만한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2018년에 상영된 영국 역사 영화입니다. 옥스퍼드 영어 사전을 편찬할 때 그때 얘기인데, 이 사전이 전 20권, 무려 70년 걸려서 완성이 됐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은 물론 워낙 그 분량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여기에 수많은 교수나 언어학자가 참여했었죠. 그런데 서로 의견 일치가 안 돼요. 맨날 회의만 하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선발된 사람이 제임스 머레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언어학자가 아니라 독학으로 자기가 공부해서 아주 방대한 해박한 그런 지식을 습득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교수가 아니지만은 교수라는 그 칭호를 붙여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영화 제목이 프로페서 앤 매드맨, 교수와 미친 자, 그렇게 붙였습니다. 그 또 한 사람은 미친 자는 미국 남북 전쟁 당시에 일했던 정신과 의사인데, 뭐 거기서 사람이 많이 죽어가는 걸 보다 보니까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런던에 와서 이제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또 자기 전공은 아니지만 아주 해박한 그런 언어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수천 개에 달하는 교수도 모르는 그러한 그 희귀 단어들을 제공해서 그 사전 편찬에 크게 도움이 됐습니다. 의료 개혁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 균형 발전 방안, 이것도 역시 어떤 전문가나 교수들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평소에 이 문제 가지고 계속 생각을 해온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을 찾아내서 이것을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자면 TF팀을 이끌어가지고 이런 방안을 마련하고, 이 사람이 의료진들과 대화할 때 그들을 감동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의료인들이 감동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뭐 2,000명은 좀 너무 많고 뭐 한 1,000명까지는 양보하겠다, 또는 뭐 900명까지 양보하겠다, 이런 그 안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모두 힘을 합쳐서 슬기롭게 대처해서 문제를 잘 풀어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2,000명